박성재 법무장관에 대해서도 탄핵이 기각됐습니다. 흔히 째려봤다 탄핵됐다라는 얘기가 여당에서도 나왔었는데 기각이 됐고요. 더 나아가서 이른바 이 헌재와 관련된 논란도 여전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기각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일성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탄핵 소추를 당할 만한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내용을 지난번 최후 진술에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내용이 받아들여져서 헌법재판소에서 현명한 결정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장기간 시간을 사무실에 업무를 비웠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업무를 파악하고 상황을 보고받아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헌재가 이 법무부 장관의 탄핵을 기각한 내용도 한번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안전가옥에서 해동 부분 역시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에 이러한 해동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이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국회 본회의 중 퇴장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국무위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마감될 때까지 퇴장해서는 안 된다는 법령상 의무는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법령 준수 의무나 성실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결국 기각이 됐습니다. 탄핵 사유 중에는 앞서 이 헌재가 얘기했던 것처럼 안가 회동도 탄핵 사유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요. 이른바 이제 국회와 국민을 무시했다. 즉 이 야당을 째려봤다라는 이유도 들어가 있어서 논란이 됐습니다. 그 장면, 논란의 장면 저희가 이 비디오 판도 여러 차례 했었거든요. 과연 저게 이 째려본 거냐 아니면 삿대질해서 쳐다본 거냐, 더 나아가서 저게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느냐와 관련된 비디오 판독도 했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 법률안은 지금까지 정부가 위헌 사유로 지적한 내용에 관하여 위헌 사유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가 부족했다고 봅니다. 우리 사법 시스템의 기본 원칙인 공정성을 훼손하는 문제 및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소중한 혈세를 낭비할 우려가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렇게 중간에 가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국회를 무시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겁니다. 정광재 대변인 나왔습니다. 네. 결국 기각됐군요. 예상했던 결과 아닌가요? 네. 민주당도 탄핵소추안 의결하고 재판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이게 과연 인용될 수 있을까 이렇게 기대했던 분들 아마 없을 겁니다. 그만큼 박성재 법무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탄핵소추를 해서 인용시키겠다는 것보다는 직무 정지하고 윤석열 정부 흠집내기 여기에 올인했던 결과였기 때문에 지금 거론되는 모든 탄핵소추와 관련해서도 내용 가운데 하나 일부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그것도 대안을 제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당연한 결과고요. 지금까지 있었던 탄핵 10번,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을 제외하고는 모두 기각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정치적 책임감을 민주당도 지금은 진지하게 느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삼청동 안가 회동한 것이 내란죄로 바로 볼 수 없다. 탄핵 사유도 아니다라는 부분은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해서 야당은 안가에서 회동했기 때문에 혐의가 있다라고 공수처에 지금 고발해 놓은 건데 헌재에서는 그 부분이 곧바로 이 내란죄로 갈 수 없다라고 이른바 기각을 내렸기 때문에 이 한 대행에 대한 이완규 지명에 대한 이 국민적 판단에도 헌재 이번 판단이 좀 영향을 줄 것 같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잠시 후에 그 내용도 좀 나눠보겠고요. 자, 이제 야당의 반응이 좀 궁금합니다. 또 기각이 됐습니다. 또 기각이 됐는데 야당에선 본인들이 탄핵한 것에 대한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사퇴하라.
내란 공모 혐의자에 대한 단죄가 미뤄져 유감이다. 내란 특검 필요성 더 커졌다. 파면 중대 사유가 없을 뿐 면죄부를 준 게 아니다. 사퇴 수사는 잘 받길. 이라며 오히려 사퇴를 하라는 목소리가 더 나왔습니다. 김우식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는 민주당이 그 탄핵을 줄탄핵하고 연쇄 탄핵하면서 국민들로부터 많은 그 짜증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민주당이 바랬던 가장 큰 탄핵은 인용이 됐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지금 이제 오늘 관저에서 짐 싸서 나가시는 걸로 돼 있는데 정말 이 탄핵이라고 하는 헌법상의 권리를 너무 남용한 나머지 국정을 마비시키는 것에만 몰두를 하고 실제로 탄핵 사유에 합당한 이유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공세 수단으로서 이걸 계속 남발했을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정부가 혼란스럽고 여야 간에 극한되려고 하는지를 지금 지켜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말고는 지금 줄줄이 모든 탄핵이 다 기각으로 그것도 거의 전원일치 기각으로 지금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아까도 앞에서 나왔습니다만 한덕수 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했다고 해서 또 재탄핵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만 민주당 스스로도 그 재탄핵이 지금 부담스러워서 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정치학자라고 말씀드립니다만 이 다수당이 할 수 있는 탄핵이라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한을 자제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성숙된 모습입니다. 그 권한을 다 쓰면 이 나라는 마비가 되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윤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헌재 결정문에도 문영배 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읽었던 내용에 국회 다수당이 민주당한테 충고했던 게 있지 않습니까?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리고 이 존중과 관용 그리고 절제된 모습으로 타협에 나섰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민주당이 주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탄핵이라는 권리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쓰는 거. 이건 제가 볼 때 민주주의에 맞지 않는다. 절제된 권한의 자제 이런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 법무부 장관의 사실 기각은 많이들 다 예상했었기 때문에 놀라운 뉴스는 아닌데 안가 회동에 대해서 헌재가 문제 삼지 않았던 부분이 한 대행에 대한 야당의 비판 지점과 맞닿아 있습니다. 정성호 의원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과 함께 헌재 쿠데타가 의심된다라는 발언까지 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이완규 법제처장을 임명한 것에 대해서 헌재 쿠데타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대표 당선 후에도 재판 진행 판단을 위해 그런 취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말은 돌려보면 이 대표 측은 마은혁 등의 헌재 재판관 임명을 통해서 재판을 중단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뜻이기도 해서 역시나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성호 의원의 발언인데 정광재 대변인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이게- 비판하는 게 네. 아니 지금 이 대표 만약에 당선되면 재판을 계속 진행시키려는 취지 아니냐라고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건데 이게 지금 뒤집어 보면 부메랑이 되거든요. 이게 지금 맥락이 이런 겁니다. 헌법 84조를 보면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을 갖는데 내란과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그런데 재판 받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은 헌법을 만들 때도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렇게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될 일은 없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엔 지금 재판을 5개나 받고 있어요. 근데 또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가장 큰 분 가운데 한 분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됐을 때 이 84조를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를 두고는 우리 사회에 여러 경론이 있을 겁니다. 그 가운데 마지막 해석 권한을 갖고 있는 곳이 대법원이 될 수도 있고 저는 헌법재판소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헌법재판소의 인적 구성이 지금 만약에 대통령 임명 2명을 한덕수 권한대행이 하지 않을 경우에 지나치게 진보 편향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를 한덕수 권한대행이 분명히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84조에 대해서 뭐 다수설은 그 재판마저 중지된다라고 이재명 전 대표가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는 다릅니다. 다수설은 소는 제시할 수 없지만 재판은 진행된다는 것이 다수설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재판관 임명이 어떤 뭐 그 전체 결정에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재판이 진행된다는 것은 대단히 당연한 결과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박정우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헌재 쿠데타다라는 주장까지 있는데 그러니까 이완규 후보자를 한 대행이 이제 지명하는 것이 이 대표의 어떤 재판 정지를 틀어지게 하기 위한 거 아니냐라고 정성호 의원 생각하고 있군요.
정성호 의원 생각은 그런데요. 이게 다른 이유가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첫째로는 윤 전 대통령 개입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측근들을 통해서 이분들을 임명해라 뭐 이렇게 했다는데 본인이 직접 했다기보다는 그 측근들과 또 비서실에서 했을 가능성이 있죠. 윤 전 대통령의 피길 가능성. 예. 두 번째는 정당 해산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당 해산이 되게 되면 엄청난 여파가 오니까 이렇게 나중에 최후에 헌법재판소에서의 판결을 기대하면서 한다 그러는데 그 옛날에 진보당이 그 통진당이 해체될 때는 굉장히 소수당이었습니다. 지금은 제2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그거는 불가능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사실은 이게 54일 후에 대선이 열려서 새로운 대통령이 나오는데 권한대행이 이걸 가지고서는 두 명을 임명했다는 거는 이건 위헌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있을 수가 없고 이게 균형을 맞추고 안 맞추의 문제는 결국 그래서 상권 분립이 있는 거고 그래서 국회 그다음에 사법부와 결국은 대통령 몫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대통령이 정하면 될 걸 미리 좀 정하는 거는 저건 권한대행으로서의 위헌적 사실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은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자, 오늘 보도에 따르면 한덕수 대행이 왜 이완규 후보자를 지명했는지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 대행 주변인들이 한 대행이 평소 마은혁 인민노련 출신 마은혁 재판관이 합류됐을 때에 헌재 이 지나친 편향성에 대해서 우려를 했다는 겁니다. 사법부까지 균형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라는 판단을 한 대행이 했다라는 것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